자, 앞에서 금방 끝낸 건 아닌데, 어쨌든 난 이어서 다음 수업을, 여러분들이 거의 한 30분 가까이 되면 보기가 힘들 것이기 때문에 내가 좀 잘라서 영상을 촬영하는 중입니다. 지금 내가 운동하고 와서 밤 11시 반, 일요일 밤 11시 반인데, 운동하고 오면은 좀 컨디션이 좋아서 영상을 찍기가 좋아가지고. 내가 원래 이걸 학교에서 찍어야 되는데, 학교 컴퓨터가 고장이 난 건 아니고, 어쨌든 요 녹화 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고쳐달라고 얘기했는데 아직 바쁘신지 요즘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촬영을 못하고 집에서만 촬영을 하는 중인데, 빨리 고쳐줬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 교과서에 30페이지부터 보면은 요 유물 유적들의 사진들이 되게 많아요. 이거 시험 문제에 낼 수 있는 것들이니까 이거 반드시 참고하세요. 알겠죠? 이런 것들 반드시 다 참고를 해야 됩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모든 자료들은 다 같이 참고를 해야 돼. 모든 자료들은 다 같이 참고를 해야 된다. 그중에서 여기 발에 뭐 영광탑도 있고 뭐 이불명자상도 있고 이런데 잘 기억하고, 특히 요거 불국사 석굴암이랑 석가탑이죠. 이게 석가탑, 불국사 3층 석탑이라고 하는데 석가탑이라고 합니다. 석가탑. 그다음에 이번 시간에는 도교라고 하는 종교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도교는 어떤 자연적인 것들을 굉장히 숭배하는 종교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거는 불교처럼 뭐 하나의 신이 있고 뭐 하는 체계적인 그런 형태를 갖추지는 못했고, 우리나라의 민간 신앙으로서 많이 남아 있습니다. 뭐 나무에 기도를 드린다거나 어떤 자연물에 기도를 드린다거나 자연물을 숭배하는 그런 사상으로 많이 남아 있죠. 대표적으로 도교의 사상의 핵심적인 사상은 불로장생 사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불로장생 사상. 불로장생, 늙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거죠. 신선이 되기를 추구하거나, 특히 도교에서 추구하는 것은 굉장히 어떤 현재 생활에서의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하는 거야. 도교는 뭐 어떤 신을 믿고서 내가 천국에 간다는 것을 추구하는 종교라기보다는 현재 사회에서의, 그러니까 지금 생애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종교가 바로 도교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래 살고 싶다잖아. 오래 살고 싶다잖아. 불로장생. 그쵸? 현재 생애에서 행복하게. 요 내용들은 넘어가고 연계서만 몰라도 되고. 도교는 어떤 자연물들을 숭배하는 그런 종교이기 때문에 이런 자연물들과 관련된 문화재들을 많이 남겨놨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고구려의 어, 어, 사신도는 그냥 도교의 신 중에서 현무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우리 도교 사방신 있죠. 도교의 사방신 현무, 주작, 백호, 청룡, 현무, 주작, 백호, 청룡, 요런 사방신들이 있죠. 요 사방신들이 고구려 벽화, 특히 고구려 벽화에 많이 그려져 있습니다. 요거 하나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 내가. 요게 고구려의 사방신들이야. 현무는 북쪽신이야, 북쪽신. 주작은 남쪽신. 그래서 요 현무도라고 하는 그림이 이제 고구려 벽화에 나와 있는데, 이걸 보면은 고구려의 도교가 유행을 했구나라고 알 수 있고, 백제 금동대향로라고 하는 예술 작품이 있죠. 이거는 좀 확대해서 봅시다. 확대해서 보면은 금으로 만든 거야. 금으로 만든 건데 되게 세밀하게 조각을 해놨죠. 보면은 되게 세밀하게. 요거 여러분들 찰흙으로 이렇게 만들어도 못 만들어, 그렇죠? 내가 찰흙으로 이거 만들고 오면 내가 요거 수행평가 만점 줄 수도 있겠다. 씨, 이거 어떻게 만들어, 이거. 미술 시간에 이거 만들려고 못 만들걸? 얘가 주작이야, 주작. 얘가 주작이고, 도교에서 이상향으로 생각을 하는 그런, 이상향을 여기다가 조각을 해놨어요. 구름 타고 다니고, 신선이 이제 바람에 따라서 구름 타고 다니고, 뭐 그런 거를 이제 이상향을 조각을 해놓은 거야. 향 피우는 향로인데, 이걸 보면은 백제에서 발견된 건데, 백제에서도 도교가 유행을 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특히 산수무늬 벽돌이라고 하는 벽돌이야. 벽돌 말 그대로 집 짓는 데 쓰였던 벽돌인데, 벽돌에 보면은 요런 자연물들, 산이죠. 이게 산, 그리고 뭐 이런 구름,
뭐 이런 자연물들을 많이 표현을 했던 종교가 바로 도교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도교. 현실 세계에서의 안녕을 추구했었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고, 그다음에 신라 말기에는 풍수지리설이라고 하는 게 유행을 합니다. 풍수지리설은 신라 말기에 많이 유행을 하는데, 특히 선종 스님들이 이걸 풍수지리설이라고 하는 학설을 받아들이면서 왕건이 고려의 도읍지를 개성으로 잡는데 큰 역할을 하죠. 원래 신라의 수도는 경주였었죠. 경주였었는데 경주는 이제 썩어 빠졌고 거기는 이미 명당이 아니야. 거기는 명당이 아니고 땅이 이제 기운을 다했기 때문에 수도를 개성으로 옮기자라고 해가지고 고려를 건국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고려 건국에 도움을 주는 종교적인 인물들은 선종 스님들과 그다음에 풍수지리설, 이거는 종교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하나의 어떤 사상이죠, 사상. 그런 것들이 고려 건국에 도움을 많이 줍니다. 풍수지리설은 쉽게 얘기해서 이 땅이 명당이냐 아니냐를 정하는 이론이야. 현재 우리나라에도 요즘까지도 사용을 하죠. 특히 무슨 자리를 정할 때 여기 묘자리를 정할 때 어르신들이 여기가 명당인지 아닌지를 어떤 이론인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는 몰라도 그 이론에 따라서 정하게 되죠. 그게 바로 풍수지리설이라고 하는 학설입니다. 이론. 이거는 나중에 도참이라고 하는 예언 사상과 결합을 해서 이 땅에다가 이제 이 땅에서 우리가 살게 되면은 나중에 우리가 잘 될 거다, 뭐 잘 안 될 거다라고 하는 사람의 운명에 영향을 준다는 믿음으로 확대해서 현재까지도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도 영향을 많이 주죠. 그래서 당시 신라는 경주 중심의 그런 사회였었는데 이때부터 송악은 지금의 개성입니다. 개성이 이제 길지, 명당이다라는 뜻이죠. 명당이라고 하는 학설이 등장하면서 고려 건국에 영향을 주었었다. 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다음에 연습 문제 봅시다. 삼국시대 귀족들은 불교의 업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자기의 신분 질서를 정당화했었다. 참선 수행을 중요시했었던 종파는 선종이죠, 선종. 다음에 풍수지리설이 예언적인 도참 시상신앙과 나중에 결합을 하죠. 그다음에 국가발전 과정에서 천신신앙은 이거 뭐야? 천신신앙이 뭐야? 잠깐만. 천신 못하는 것 같은데? 아, 천손사상이에요. 천손사상. 그거 오타가 난 겁니다. 천손사상은 지배 권력을 뒷받침하는 그런 기능을 담당했었다. 천손사상입니다. 천손. 그다음에 불교의 전례는 지배층보다 피지배층을 중심으로 전파된 게 아니라 지배층이 자기의 권한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특히 왕을 중심으로 해서 전파를 처음에 왔었다. 그다음에 삼국시대는 도교는 토착신앙과 유행을 해서 체계적인 교단 조직을 갖추지는 못했다. 맞죠? 그다음에 풍수지리설은 경주 중심의 국토관을 약화시키는 역할을 담당해서 특히 지금의 개성인 송악은 소나무가 많다는 뜻이야. 소나무가 많은 송악지방에 송악지방이 이제 명당이다라고 하는 그런 학설에 영향을 주죠. 송악은 고려의 수도입니다. 고려의 수도. 그다음에 불교 과정에서 국왕은 왕즉부를 주장을 했죠. 내가 부처다. 그다음에 원효가 일심사상으로 다 통합시키려고 했고 아미타 사상을 통해서 대중화를 시켰다. 그다음에 의상은 화엄 사상을 연구했었고 관음신앙을 전파했다. 관음보살, 관세음보살 똑같은 말입니다. 불국사석구라면은 불국토라고 하는 사상이 있었어요. 불국토는 뭐냐면은 앞에서 체크 안 했네. 별로 중요하진 않아서 신라 자체가 천국이라는 뜻이야. 천국. 불교에서의 그러니까 불교 국가라는 뜻이야. 천국. 불교의 국가. 천국이라는 뜻입니다. 신라 자체가. 그래서 신라 수도였던 경주에 가보면은 동네마다 부처님들이 이렇게 서 있어. 조각상들이. 동네마다 경주에 가면은 그냥 막 동네에 이런 게 서 있어. 하나씩. 엄청나게 많아. 되게 많아.
엄청 그냥 파보면은 다 부처님들, 심지어 산에도 있고, 다 부처님들이어가지고 신라 돌아다닐 때마다 그냥 어디 골목길에 들어가면은 신이 이렇게 서 있는 거야. 그래서 신라 사람들은 자기네 세상을 천국으로 여겼었어요. 천국. 그렇기 때문에 불국토 이상 세계를 지상에 구현하라고 하는 신라인의 의지가 제대로 담겨 있는 게 바로 불국사와 석굴암이죠. 석굴암. 불국사와 석굴암은 부처님들이 여기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라에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조각한 건축물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신라말 전국에 세워진 선종이죠. 선종은 지방 곳곳에 세워지면서 지방 문화의 중심적인 역할을 했었다. 그다음 신라말 지방 호족은 풍수지리서를 활용을 해서 우리 동네가 명당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야. 호족은 지방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저 돈이 많거나 힘이 센 사람들. 특히 송악이 장차 도읍이 될 땅이라고 하는, 수도가 될 땅이라고 하는 송악길지설이라고 하는 게 고려 건국에 영향을 주었었다. 송악은 고려의 수도인 개성입니다. 개성. 여기까지가 지금 몇 분? 10분 찍었나요?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음에 나오게 되는 내용은 왕건의 고려 통일이죠. 왕건의 고려 통일 과정인데, 이건 이제 다 끝났고. 자, 왕건 시대부터를 중세 시대라고 합니다. 원래 이거는 후고구려였는데 그 궁예를 내쫓아버리고서 왕건이 나라 이름을 고려로 바꾸죠. 궁예가 너무 이제 어, 사람들 막 때려 죽이고 그러니까는, 그래서 왕건이 왕위를 빼앗죠. 그리고 나서 왕이 되고 나서 왕건의 특징은 궁예처럼 막 무섭게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신라한테도 잘해주고 심지어 후백자한테도 잘해줬어요. 그래가지고 말빨로 통일하는 사람이에요. 말빨로 통일하는 사람. 크게 엄청난 막 계속적인 전쟁을 일으켰다기보다는 계속 통합하고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해서 그렇게 해서 통일을 했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왕건은. 왕건 통일에서 배울 점은 그거야. 전쟁보다는 화합, 대화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 통일을 하려고 했던 거죠. 우리가 북한이랑 전쟁을 해서 만약에 통일을 한다고 해도 완전한 통일이 아니야. 완전히 북한 사람들이 우리랑 완전히 이제 하나가 돼야지만 그게 완전한 통일이지. 전쟁에서 걔네 다 죽여버려요. 그거는 또라이지, 또라이. 또라이야, 또라이. 자, 그래서 후삼국 통일 보면은 일단 호족. 당시 지방에 수백 명의 호족들이 있었다고 그랬었죠. 잠깐만. 신라 말기에는 지방에 잘 나가던 호족들이 신라의 왕이었던 요 경주의 왕의 말을 안 듣고 자기가 각자 지방에서 자기 지방을 점령하고 지방에서 왕처럼 행세를 했었던 이 사람들이 호족이었는데, 왕건은 맨 처음에는 요 송악호족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사람이 왕건 아빠야, 왕융이. 왕용이 여기 왕건의 아빠인데 송악의 호족으로 시작을 해서 궁예랑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후고구려를 세웠다가 궁예를 내쫓고서 후고구려를 완전히 차지를 하죠. 후고구려를 차지를 했지만은 여기 각 지역에 있었던 호족들을 다 때려 죽이면은 그건 또라이라고 그랬었어. 다 때려 죽이지 않고 왕건의 스타일은 뭐라 그랬어? 자기 편으로 만드는 거야, 자기 편. 잘해주고 뭐 돈 주고 땅 주고 심지어 딸들과 서로 결혼하고 자기가 딸하고 결혼하고 해가지고 호족을 통합시키는 정책을 통해서, 호족을 적극적으로 포섭하는 정책을 통해서 통일을 계속적으로 추진을 합니다. 조금씩 영토를 넓혀갑니다.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넓어진 영토가 이 정도야. 그렇게 해서 넓어진 영토가 이 정도야. 그다음에 요거는 몰라도 되고, 신라의 우호족입니다. 신라의 우호족. 신라에게서 이제 벗어난 국가로서 신라와 대립적일 수도 있었지만 신라에 항상 우호적인 그런 태도를 보이면서 결국 나중에 신라를 거의 아무 노력은 아니고 어쨌든 전쟁 없이 되게 평화롭게 공짜로 차지를 해요. 공짜로. 자, 그래서 왕건의 인품이 얼마나 대단했냐는 게 이 통일 과정에서 굉장히 잘 보이는데, 이거는 중요 형광펜 표시를 합시다. 민족의 재통일 과정에
일단 발해가 거란한테 멸망당했었죠. 거란한테 멸망당했던 발해 사람들. 이게 어디 나오냐면은 여기 위에 나옵니다. 여기 13페이지에 보면은 13페이지가 아니라 12페이지에 보면은 거란의 공격으로 발해가 망한다고 나오죠. 여기 거란의 공격으로 발해가 망하자 발해의 백성들을 수용을 합니다. 학습지 13페이지를 다시 보면은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13페이지에 발해가 멸망하고 거란한테 멸망하고 나서 발해 왕자 대광현이 고려로 들어온다라고 돼 있죠. 이 부분이 그 내용이야. 자, 그래서 발해 유민을 수용을 해서 발해 지역까지 영토를 약간 위로 넓힙니다. 여기 발해 요쪽 지방까지 넓히죠. 여기 청천강 지방입니다. 청천강 지방까지 영토를 좀 넓히고, 그다음에 신라한테 맨날 잘해주니까는 신라가 아예 그냥 망해가지고 백제한테 먹히느니 왕건한테 가겠다라고 해서 신라를 또 차지를 합니다. 신라를 차지를 했었고, 마지막으로 후백제랑은 전쟁을 통해서 후백제까지 차지를 합니다. 그 와중에 후백제 왕이었던 견훤이 고려로 도망을 치자 걔도 받아줘요. 걔도 받아줍니다. 걔도 받아주고 후백제 왕 견훤의 아들이었던 걔랑 이제 전쟁을 해가지고 완전히 삼국 통일을 하게 되죠. 완전히 삼국 통일을 하게 된다. 그래서 후백제, 신라, 발해까지 다 차지를 해가지고 삼국 통일을 하게 되고, 왕건은 통일을 하자마자 자기가 이제 황제 국가이다라고 자처를 합니다. 황제라는 칭호는 원래 중국의 지배자만 사용을 했었던 칭호였었는데, 황제 혹은 천자, 하늘의 아들이란 뜻이야. 천자, 하늘의 아들이란 뜻인데, 이거는 이제 고구려도 그랬다고 그랬었죠. 고구려도 황제라는 칭호 혹은 연호를 사용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해서 중국의 황제처럼 자기가 맞먹으려고 했었는데, 그러한 고구려의 독자적인 천하관을 계승하는 모습이 고려에서도 나타났었다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번 시간 끝. 다음 시간에는 고려 초반부의 왕들, 태조 왕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어떤 정책들을 사용을 했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겠습니다.